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승산클럽의 이성우입니다. 네, 손만 대면 상한가 손대상입니다. 손만 대면 상승이라면서요. 오늘은 상한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농담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개장한 지 지금 어느덧 1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출발을 하자마자 양시장이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 자체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이게 제 요 말씀 한 번만 먼저 드릴게요. 달려가고 있는 종목군, 계속적인 시세 분출을 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이 종목이 정말 빠지지 않을 건데 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또다시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이 종목은 다시 한번 반등은 절대 하지 않을 건데 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하지만 그 미래의 일은 아무도 모르고 그 부분 자체는 살아있는 유기 물질처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더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이런 하락장에서는 추가적인 매수나 추가적인 적극적인 매수를 통해서 좀 더 계좌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부터 현재 어떤 움직임이 나타내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현재 하락했는 그 모습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1971포인트까지 많이 내려온 상황이에요. 오늘 13포인트가 지금 빠지면서 0.6%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수급도 한번 같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한번 같이 보시면요. 오늘 기관의 매도세가 상당 부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396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겠죠. 기관의 차익 매물로 인한 하락에서는 급등과 급락, 항상 급락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명시해 드렸습니다. 자,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왔을 때는 급등이 나타날 수 있는 반면에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차익 매물이 나타날 때는 급락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바로 오늘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지금 현재는 바로 달러화 강세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인데요. 달러화 강세, 냉정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에 가장 유리한 노선을 맞을 수 있는 환율은 1130원에서 1150원입니다. 그 환율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인데, 그게 과연 우리나라 증시에는 힘들게 작용을 할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지금 중국도 그렇고요. 미국, 그리고 유럽, 일본까지 양적 완화를 하면서 금리가 인하되면서 시장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환율 자체도 약세 국면으로 돌아선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증시도 상당한 훈풍이 불어올 수 있다. 지금 외국인은 그냥 사는 외국인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자체가 한번 크게 빠지면서 주도주 패턴의 순환매 구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종목군들은 또다시 조정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천상천하 유화 독전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말인 즉슨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다시 한번 더 치고 올라가는 시장의 분위기가 나타난다는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 자,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말은 수출주 위주의 시장이 다시 한번 더 재편되고 있다. 내수주 위주의 시장이었다가 지금은 다시 한번 넘어가고 있는, 주도주가 넘어간다는 패턴을 다시 한번 더 꼭 기억하시는 코스피 모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코스닥은 손대상 멘토님이 해주십시오. 네, 오늘 시장 하락으로 출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나 먼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아무리 급하다라고 하더라도 돌다리는 두드려보고 건너자라는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피라든가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락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현재 시장은
그나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다시 들어오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첨부를 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시장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한 번 더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 같은 경우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길 수 있는 건 말씀을 하셨듯이 혼자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같이 이길 수 있는 아군을 만들어야겠죠.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아군으로 같이 이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얘기를 해드리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외국인에서 매수하는 업종으로서 역시 접근을 해보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테마 쪽으로 좀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은요. 일단은 비트코인 관련주, 그 다음에 자전거 모터 전지 관련주, 전자 결제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의 방향을 좀 올려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대형주 위주로 보게 되면 역시 중소형주 위주로는 좀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 잠깐 확인을 좀 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2015년 2월이었죠. 2월 달에 상승을 하고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최근에 급락이 나온 후 그 부분에서 좀 반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615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 쪽에서 혹은 외국인 쪽에서 얼마나 또 빠르게 순환매 장세가 또 어느 쪽으로 이어지는지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그래도 올라가는 종목, 외국인 수급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는 좀 버티시고요. 기관 쪽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까지 코스닥 시장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코스닥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일단 시장 자체의 분위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1970포인트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622포인트로 다시 한 번 더 강보합권의 움직임 유지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그래요. 지금 이런 시장의 모습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종목은 건강하십니까? 건강하지 못하다고요? 예,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손대상 멘토가 손을 대준답니다. 손만 대면 상한가라는데, 자, 한번 믿어볼까요? 믿어보시죠. 네, 시청자분들 들으셨죠? 믿는답니다. 거짓말하면 제가 냉정하게 대하겠습니다. 거짓말 안 하겠죠. 지금 연락하셔가지고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전화번호는 023153-2611, 2611 두 번으로 연락하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하실 건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같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은요, 모나리자 매도해도 될까요? 606113번님이 물으셨네요. 3, 2, 1. 네, 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매수가가 3,100원이시고요. 10%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요. 자,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나리자가 오늘 급등하는 양상인데 안에 한번 내용을 한번 같이 볼게요. 거래량에 대한 부분 자체가 뉴스로 나타나는 반면에 일전에 뉴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의 상승 자체가 어느 정도 노인에 대한 복지 예산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었고 그 이외에는 큰 부분 자체는 없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2014년 10월 달부터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끼어 있다는 거죠. 2014년 11월 달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요 가격대였는데요. 이 가격권력 자체를 지켜야 되지만 지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권역 자체가 오랫동안 유지가 됐습니다. 자, 아이러니하게도 10월 29일 날이었죠. 바로 이날 양봉을 형성하는 날 뉴스가 뭐였나요?
바로 노인 복지에 대한 수혜에 대한 뉴스였습니다. 자, 그 자리 자체가 기준이 되고 난 다음 주가 자체는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럼 이 자리 자체를 기준으로 한번 보자고요. 빠지면서 첫 번째는 투매에 대한 물량이 나타났지만 그 다음부터는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뭐 그냥 없습니다. 줄었습니다. 이 과정이 뭐예요? 바로 개인들의 속 썩이는 구간입니다. 정부에 대한 부분, 노인 복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긍정적으로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빠졌습니다. 자, 이 구간 자체가 뭔가요? 바로 과매도 구간이라는 거죠. 과매도 구간이 지금 2014년 11월 달부터 현재까지 약 4개월 동안 지속이 됐던 종목군입니다. 그러면 시세는 이렇게 끝나지는 않죠. 더욱더 강한 시세가 연출될 확률이 높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내일 다시 한 번 더 또 급등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르는데 이유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은 이유가 없이 오르는 종목은 없습니다. 강한 매수세 자체를 동반할 수 있는 누군가, 바로 주포가 사서 들어왔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요. 바닥권역에 보시면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 자체가 꾸준히 유입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요, 지금은 어느 정도 매집이 들어갔던 부분이었고, 이 매집 자체는 꾸준히 앞에 크게 상승을 시켰던 여기와도 일맥상통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고요. 1차적인 목표가를 한번 잡아본다면, 자, 이 자리겠죠. 지금 3,360원, 3,400원대가 나타나는데 그 가격권역까지는 홀딩 하시길 바라겠고, 대신에 손절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2,750원대까지 러프하게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진행을 했는데요. 다음 종목도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컴투스 매도해도 될까요? 4673번님이 문의하셨습니다. 3, 2, 1. 일단은 매도하지 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 안에 이제 비중 조절에 대한 이슈까지 다시 한번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혹시 TV 보셨나요? TV를 보셨으면 서머너즈 워라는 게임에 대해서 광고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광고를 보면은 저도 한번 다운을 받아볼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광고 효과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서머너즈 워의 게임이 계속적으로 매출이 늘어난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영국에서 발표를 했죠. 글로벌 게임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안에서 7위까지 하는 그런 기업을 좀 토하면서 일단은 컴투스에 대한 이슈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에 실적이 엄청 좋았습니다. 올해도 역시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컴투스 더 끌고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차트상으로 좀 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뭐 이전에 역사적인 고점 부근이 한 20만 원 부근에서 돌파를 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결국 샀다 팔았다 하는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에 박스권으로 유지되고 있는 20만 원을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비중 축소 정도만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일단은 매도하지 말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처음에 주봉을 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주봉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2014년에 거의 2만 원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후반부터 시작을 해서 컴투스의 급등이 나와주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14년 10월 달에 고점을 한번 형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1월 역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20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과연 돌파 여부를 확인하기에는 어렵다라는 측면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조정을 받게 되면은 이전에 저점으로 형성되었던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던 부분이 12만 원 선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에 대해서
대해서 여러분들은 염두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 먼저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이 올라갈 때 기관이 땡겼나요? 외국인이 매수했나요?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이어지게 되면서 파란색이죠. 파란색이 기관인데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서 시장의 방향을 위쪽으로 잡아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뭐 아까 전에 주봉상으로 표시되었던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에서 들어서도 기관 쪽에서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기관 쪽에서 매수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20만 원까지는 한 번 더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20만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수익이 나고 계세요. 그렇죠? 10% 이상 수익이 나고 계시기 때문에 20만 원 정도 되면 물량을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고 가자라는 의견 제시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올라가지 못하고 밀리게 되면은 12만 원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들고 있는데 이 종목 이탈가를 혹은 손절가를 얼마를 잡아야 되나라는 관점으로 좀 보게 되면은요. 2월 달부터 상승하던 이 추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18만 5천 원 선 부근으로 보이고 있는데 18만 5천 원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추세대로 그냥 끌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좀 빠져나오시는 방향으로 좀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래도 나는 혹시 들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나는 묻어두기 때문에 들고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좀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18만 5천 원은 무조건 리스크 관리하는 부분, 비중 축소하는 부분을 좀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 최종 이탈가는 15만 5천 원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 스타일에 따라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됐든 단기적인 흐름으로서 18만 5천 원 이탈가 20만 원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저희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컴투스 다시 한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하시니까 이제 조금 더 깔끔해지시네요. 일단은 도구도 자기 손에 좀 맞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은 또 제가 맞는 도구를 찾았기 때문에 상담이 좀 깔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도구입니까? HTS인 거죠? 아, HTS요? 네. 그렇죠. 그래요. 자, 고수는 연장 탓을 하지 않습니다. 맞죠? 농담입니다. 자, 도구 탓을 했기 때문에 고수 맞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한전기술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2470번님이 문의하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3, 2, 1. 네, 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5만원이면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 자,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달려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던 부분이었죠. 그래요. 자, 한전기술이 지금 최근에 이슈화가 꾸준히 됐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생각보다 더욱더 많이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지금 이 가격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와 매도가 반복되는 패턴은 분명히 나타났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하단 권역에서 물량 자체가 손이 바뀌면서 올라왔던 흔적이 보이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자리도 물론 중요한 자리지만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하단 권역에 이 권역 자체는 예상치 안에 나와 있는 권역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바닥 권역에서의 지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매수를 하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매집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서서도 모나리자를 봤듯이 우리가 거래량이 크게 나타나고 난 다음부터는 갑자기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없어지면서, 그리고 그게 1개월, 2개월, 그거 모나리자 같은 4개월이 지났죠. 4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급등을 탁 튀고 올라오죠. 이 주포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얘네들은 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 전에 5만 원대 사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단기간에 수익을 노리겠다. 그게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기간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 자체를 버티기 위해서는 좀 더 하단 권역에서의 매수세를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자리에서는 좀 더 관망하는 시각으로 종목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유진로봇 매도해도 될까요? 1864번님이 문의하셨네요. 네. 3, 2, 1. 매도하지 말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인공지능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죠. 자, 스마트카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카를 그냥 자동차로만 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보게 되면 결론은 인공지능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건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 얘기를 했을 때 PC 자체가 이제 그거에 대한 이해, 결정을 해서 우리랑 또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까지 넘어가는 그런 순서가 이어지게 되는 건데 결국은 인공지능까지 가려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스마트카 역시 인공지능이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매출에 대한 이슈가 어느 쪽이냐면 전체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큰 이슈는 없어요. 다만 그 안에 있는 로봇 청소기에 대한 매출이 꾸준하게 나온다라는 측면을 먼저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부분은 신규 사업이 하나가 추가되었습니다. 그게 완구 사업에 대한 이슈가 추가가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걸로 인해서 이슈가 더 되면서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로봇 쪽으로 완구 쪽으로 좀 잠깐 얘기를 해드리자면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는 미키마우스가 있죠. 월트 디즈니에 80년 동안 돈을 벌어다 주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어벤져스 같은 경우도 역시 뭐 60년 이상 돈을 갖다 벌어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캐릭터 산업이라 된 이슈는 뭐 무너질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게 제 관점이라는 거 좀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유진 로봇 지금부터 이슈가 되게 되면 답은 언제가 나올 거냐? 5월 5일입니다. 결국은 5월 4일 날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죠. 그 전까지의 성장성은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주가상의 흐름을 봤을 때 기관의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유진 로봇을 좀 대하는 방식을 좀 달리 해야 된다라는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역사적으로 혹시 뭐 얘기를 해드리자면 11,000원대까지 뭐 중장기입니다.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1,000원대까지는 올라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너무 먼 미래죠. 따라서 일봉상으로 최근의 흐름 먼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사업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완구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반짝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실적적인 측면이 완벽하게 나오지 않았고 두 번째의 경우는 지금 기관 쪽에서 매도가 이어지게 되면서 주가 역시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그 바닥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그 2015년 들어서 저항과 지지가 좀 공존했다라는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450원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흐름은 상승으로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기관 쪽에서 받쳐준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금상첨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목표가의 경우는 일단은 지금 패턴이 확장형 패턴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오고 조정받고 반등 나온 거죠. 지금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게 되면은 이전에 고점이 일치하는 곳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가격이 6,800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목표가는 1차적으로 6,800원을 좀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 이탈가 5,450원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된다라는 관점으로서 보다는요, 전체적인 이 큰 흐름에 따라 매매를 좀 이어가야 된다라는 관점으로서 유진 로봇 홀딩 하신다라고 하면 좀 더 좋은 수익 나올 수 있다. 다만 이제 추가 매수, 나는 지금 소폭 뭐 손실 중이다 혹은 수익 중이다라는 관점 때문에 뭐 추가 매수에 대한 관점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걸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까지 언급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유진 로봇 꼭 수익으로 차익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깔끔하시네요. 자, 유진로봇의 뭡니까, 대표이사님이 코스닥 협회 회장이 됐죠. 그 부분도 좀 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요, NC소프트 매도도 될까요? 8503번님이 문의하셨네요. 자, NC소프트 같이 보겠습니다. 자, 3, 2, 1. 저는 yes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자, NC소프트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183,000원대고,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183,000원. 자, 지금 자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15,000원짜리 자체가 이제 고가권역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는 한번 빠졌었는데, 이 자리 자체를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고가권역, 점 상한가를 가는 1월 28일 날 뉴스가 있었죠. 뭐였나요? 1월 28일 날 뉴스가. 예, 바로 지분 분쟁이 발생했다. 김택진파 얘기 나오고, 그리고 뭐 연금, 그리고 국민연금도 수액 주주가 될 수 있고, 그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맞죠? 꾸준히 뉴스가 나오면서 경영권 분쟁으로 가느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자, 지금 돌이켜보니까 어때요? 돌이켜보니까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부분 자체가 바로 고점 자리였다가 되겠죠. 왜 고점 자리가 형성이 됐을까? 과연 경영권 분쟁을 하면 그 내용이 뉴스로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를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한번 보시면 점 상한가 빡 찍었어요. 자, 내려올 것 같죠? 왜냐? 점 상한가니까 여기에 있는 갭이 있기 때문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 봅니다. 내려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수하시겠죠? 하루 더 지켜볼까요? 예, 지켜보겠습니다. 경영권 분쟁이라는 뉴스가 있으니까 벌써 지금 몸은 안달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빨리 사야 되는데. 경영권 분쟁이라는데, 이 주가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자, 게임도 좋대. 여러 가지 좋은 생각 계속 듭니다. 자, 그러면서 주가 자체 다시 한번 이렇게 튈 때, 이제는 들어가죠. 이 자리, 이제는 안 빠지겠다. 맞죠? 경영 분쟁도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 자체는 또다시 한번 빠집니다. 자, 요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공략해 봐야겠다. 왜? 앞에 이제 갭을 메꿨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중수들이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여기 위에는 초보들이 바라보는 시각이죠. 자, 고수는요, 안 사죠. 왜 안 삽니까? 경영권 분쟁이 이슈화가 되면 뉴스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왜 뉴스화가 될 수 없냐 하면, 대주주들은 주가 자체 지분 매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이 한두 푼이 아니죠. 그런데 그거를 뉴스화가 되면서 얘네들이 사들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있을 수가 없고요. 저와 시청자님이 동시에 경영권 분쟁이 됐습니다. 제가 대표고, 그 시청자님이 대주주예요. 우리가 뉴스를 흘릴까요? 안 흘리죠, 절대로. 우리끼리 몰래 사겠죠. 상대방이 얼마 사는지 티 안 나도록. 자, 그런 기업이 어떤 게 있냐면, 자, 한번 같이 볼게요. 효성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효성에 대해서는 지분 가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맞죠? 하지만 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내려볼게요. 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조현준 씨가 10.97%, 조현상 씨가 10.6%, 조성래 씨가 10.1%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아버지와 형제들입니다. 자, 이런 기업들은 어때요? 지분 경쟁이 붙어 있기 때문에 뉴스화가 되지가 않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본적인 부분 자체를 우리는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착각을 하신다는 거죠. 이 뉴스가 정말 참인 뉴스다라고 착각들 하십니다. 결국에는 주가는 빠졌을 때 사야지만
크게 수익을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는 경영권 분쟁의 이슈로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이슈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게임이라는 이슈겠죠. 그런 부분에는 다시 한 번 더 이 고가 권역 자체는 상당한 저항권의 움직임으로 작용을 할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시는 것보다는 좀 더 지켜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 보유하고 계셨는데요. 저는 팔라는 의견을 드리지만 사실상 조금 더 일찍 파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반등 나왔을 때 무조건 정리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종목군 자체의 주포는 바로 기관입니다. 기관의 평단가를 다시 한 번 더 꼭 확인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면서, 뉴스가 나오는 종목군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고가 권역에서 뉴스가 나온다는 것은 뭔가를 던지기 위해서 개인들의 미끼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종목들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말이 혼란스러우시죠? 책이랑 다르죠? 예, 맞습니다. 책대로 하면 돈을 못 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 말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같이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양약품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904 하나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에서는 일단은 좀 반대의 의견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추가 매수를 한다라는 의견은 뭐냐면요,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의견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해 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사실은 약품, 제약주에 관련된 이슈, 헬스케어에 대한 이슈는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재련력에 대한 이슈가 커지고 있고, 두 번째는 일단은 뭐 백혈병의 치료제가 임상 3상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뭐 향후에 더 큰 수익이 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일양약품을 추가 매수를 하지 않으실까, 추가 매수를 하려고 생각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 실적이 안 나오게 되면 다 거품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일양약품에 대한 내용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일양약품이요, 건기식, 건강기능 보조식품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남자든 여자든 살찐 사람은 최대의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다이어트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독감 치료제도 계속적으로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올해 혹시 독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멘토님? 올해 독감이 퍼졌다. 아니요, 안 들어봤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네. 그만큼 독감에 대한 제품을 많이 만들었어요. 많이 만들었는데 독감에 대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많이 팔리지 않았다라는 측면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실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감만으로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어렵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차트를 통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위치는 낮다라는 부분은 확인이 되실 거예요. 확인이 되실 건데,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어느 쪽에서 과연 매수가 이어지냐를 확인해 보게 되면 역시 뭐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움직였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서 주가 역시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기관 쪽에서 매수, 매도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주가가 달라진다라는 측면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매수를 하지 말랐다는 의견은 뭐냐면요, 일봉상으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이전에 고점으로 형성되어 있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레벨업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장대 음봉이 하나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물려있다라는 얘기겠죠. 다 물렸다라는 의미는요, 매물이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매물은 돌파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거래량이 많이 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를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34,000원을 돌파한 다음에 추가 매수가 이어져야 되는데 34,000원을 돌파한 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가 두 번째 이슈로 작용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매수가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38,000원이 일단은 고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드릴 수는 없다라는 거. 만약에 34,000원을 돌파한 다음에 10% 먹으려고 38,000원까지 목표가 보고
들어갈 거냐 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기대감만으로 올라간 부분이었기 때문에 노라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다라는 거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34,000원을 돌파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물대가 많기 때문이라는 점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오늘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장기간에 의해서 올라가기는 할 것 같아요. 올라가기는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최근에 그 지지가 나왔던 3만원 지지를 못한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어디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냐면 29,000원 부근까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가는 좀 짧게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탈가는 3만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올라가게 되면 일단은 34,000원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34,000원 돌파하게 되면 중기적인 목표가 38,000원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단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일단은 33,000원대까지는 단기적인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단기 목표가 33,000원, 중기 목표가 38,000원, 이탈가 3만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추가 매수보다는 조금 더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로서 비중을 늘리는 게 맞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점 참조하면서 매매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일학약품 말씀하시면서 백신 물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앞서서 다이어트 얘기 나오길래 저는 그 얘기 물어보시나 했거든요. 다이어트를 공격을 하게 되면 네. 좀 부끄러우실 것 같아갖고, 네.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카메라는 볼록 렌즈입니다. 저는 일반적인 부분입니다. 아시죠? 저 실제로 보신 분들, 제 혼출하죠? 자, 그렇다고 합시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대우 인터내셔널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7181번님이 문의하셨습니다. 3, 2, 1. 네, 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네요. 자, 일단 대우 인터내셔널 같이 한번 보실 건데요.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추가 매수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밑에서 이제 물타기라든지 말은 똑같은 말이죠. 그렇게 하려면 일단 기본적인 부분 기업의 가치는 살아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야지 뭐 우리는 추가 매수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런 종목이 아니라면 추가 매수는 사실상 저는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우 인터내셔널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실 건데요.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게 이제 인천 송도로 본사를 이전했다라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대우 인터내셔널이 뭐 하는 회사입니까? 종합 상사 회사입니다. 종합 무형회사.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미생이라는 드라마의 실질적인 모델이 되었던 회사가 바로 이 대우 인터내셔널이었습니다. 자, 거기에 내용을 보면 요르단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런데 그게 예전에 1980년대, 90년대 얘기였죠. 그런데 지금 상태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대우 인터내셔널이 종합 상사 회사로서 크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1차적인 상승 자체는 바로 중동 쪽 그리고 아프리카 쪽에서 발생을 했다면 지금은 그런 쪽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중동이 지금 경기가 좋습니까? 경기가 좋아서 지금 기름값이 떨어집니까? 아니죠. 그렇게 봤을 때는 이런 대우 인터내셔널은 업황은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은 기술적인 큰 반등 모멘텀이다. 될 수 있겠죠. 그 기술적인 반등 모멘텀 자체는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좋지 않았을 때는 반등은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좋았을 때는 반등은 한계 없이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꾸준히 좋은 호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얘네들은 호재가 몇 개 딱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반등을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같이 볼게요. 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시면요. 주봉 먼저 보겠습니다. 주봉이 막 빠지는 주봉이다.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또 눈을 현혹시키는 게 요런 봉들이겠죠. 매집에 대한 봉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고. 자, 다시 1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투매 과정을 먼저 찾아야겠다. 그죠? 자, 1차적인 투매가 나타나고 자, 그리고 2차적인 흘러가는 투매가 이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자, 1차적인 뭡니까? 지지 구간이고요. 2차적인 지지가 바로 요 자리가 맥점 자리는
요 자리겠네요. 요 자리가 되겠죠. 자, 요렇게 흘러가는 부분이었죠. 1차적인 지지가 왜 흘러내려왔을까요? 바로 기업의 가치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흘러내리면서 낙폭가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자리에서도 꾸준히 매도세를 연출시키면서 끌어올리는 자리, 최초에 끌어올리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빠졌다가 올리면서 지금 단가 자체를 상당히 조절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본다면, 세 번째, 지금은 그냥 흘러가는 모습이었죠. 원래 이 자리에서는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반등에 대한 탄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갭 하락을 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돌파가 나타날 때 한 번 더 확인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비상식적인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맥점입니다. 맥점이 깨질 때는 항상 거래량을 동반한 큰 음봉이 떨어지는 그런 투매성 자리가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은 어떤가요? 투매성 물량이 나타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치 모양 형태와 그리고 거래량은 상당히 줄어있는 모습입니다. 이 말인 즉슨 인위적인 하락 구간이 연출되고 있다. 추가 매수는 하지 말자. 대신 반등은 나타난다. 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지금 사지는 마세요. 절대 지금 사면 안 되고 반등을 좀 더 확인하시고 이 3만원대까지는 반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가격대까지는 홀딩, 무조건 홀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요, 아프리카TV 매도해도 될까요? 1470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매도하지 말라는 의견을 먼저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TV 같은 경우 플랫폼 사업이죠. 플랫폼 사업이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전기체적으로 조정을 좀 받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매도하지 말라는 의견은 사실은 매도 타이밍은 지금은 좀 늦었다라는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왜 매도하지 말라는지에 대한 이슈를 하나 더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프리카TV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앞서서 잘 돼야 될 산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게임 산업인데요. 게임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신고가를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 아프리카TV 역시 못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일 방송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프리카TV에서 대부분 더 많은 가장 큰 개인 TV를 하고 있는 건 게임 게임에 대한 중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게임이 먼저 커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이 지금 안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아프리카TV를 늦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이유는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6월 달부터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조정을 받았죠. 그 다음에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고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때 무슨 패턴이 형성이 되었던 거냐면 머리 어깨형 패턴이 형성이 되어 있던 거죠. 그런데 이탈을 하게 되면서 지금 같은 경우는 하락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확인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매도해야 될 타이밍은 한 번은 늦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늦었는데 더 큰 손실 이어지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 텐데요. 자, 여기서 다 지우고 하나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년 저점끼리 쭉 한번 연결해 볼게요. 연결해 보게 되면 그 부분까지 다 왔다라는 거죠. 일단은 시장이 올라간 다음에 떨어지고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큰 추세로 보게 되면 이제 반등 타이밍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도하지 말자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봉상으로 한번 더 가볼게요. 일봉상으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사실상 저항을 돌파하는 구간이 한 2개 정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구간을 좀 더 얘기를 해 드리자면 그 구간은 아마 34,000원 부근이다라고 얘기를 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구간은 이제 29,000원 구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지가 나와야 될 구간은
오늘 저점이었던 한 25,500원 수준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반등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 반등 구간이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면 얼마 정도까지 올라가는지가 다시 한번 관심사로 여러분들한테 좀 기억이 되실 것 같은데 1차적으로 25,500원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25,500원을 돌파를 해야지만 29,000원대까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추세가 완벽하게 하락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33,000원이에요. 오늘 저가로 23,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23,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버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25,500원, 29,000원대까지 반등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지금 당장 매도하는 것보다 이탈가만 꼭 지키는 전략으로서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프리카 TV 이렇게 해서 상담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또 있나요? 예, 다음에 네. 있죠. 그러면 해주시죠. 예, 저희는 시청자분들이 원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대신에 많은 문자가 옵니다. 제가 사실 문자가 막 이렇게 막 몰려요. 그래서 미리 조금 보내시면 좋고, 그리고 10시 땡 하면 보내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아, 내가 안 되는구나. 아이고, 오늘도 안 되네. 아이고, 내일도 안 되네. 괜찮습니다. 공짜입니다. 보내시면 되고요. 잠깐 팁 하나 드리면 안 될까요? 우리 예, 시청자분들을 말씀하십시오. 위해서. 예. 자, 앞에 그런 게 있어요. 누구누구를 지정하는 거 있잖아요. 누구누구 멘토님, 어떤 종목 이러면은 그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먼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별론가요? 그거는 손대상 멘토님이고요. 우리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100% PD님의 전담하에, PD님은 잡주를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취향까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텍 매수해도 될까요? 8074번님이 문의하셨네요. 자, 3, 2, 1. 네, S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은 일단은 실적이 되는 종목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타이밍,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지리적인 요건, 편히 기댈 수 있는 언덕을 비빌 자리를 골라야 되는데,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지금 저평가 종목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 종목이 2014년 결산 실적까지 PER 밴드가 6.5배 정도의 수준에 지나지 않는 종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반도체 업종이거든요. 반도체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져있고 환율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기조 자체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제가 볼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사셨어요. 지금 종목 자체가 상당히 무거워진 상황입니다. 자, 월봉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앞서 있던 이 부분 자체는 지금 매집에 대한 물량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위적인 여기 이 자리가 저항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인위적인 저항입니다. 라운드 피겨 가격이기 때문에 그 자리 자체가 인위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주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맥점을 조금 잡으셔야 되는데요. 자, 흘러내리면서, 자, 맥점이 몇 가지가 나오죠. 자, 첫 번째 맥점이 나오고, 자, 두 번째 맥점이, 두 번째 맥점이 상당히 밉니다. 이 자리고, 이렇게 한번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9,600원 자리고 8,300원 자리고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9,600원. 예. 자, 8,300원. 자, 왜 이 자리가 되는지는 아시겠죠? 제가 계속 끄면서 말씀드리죠. 자, 8,300원. 삼노기법의 하단 밴드죠. 그 자리 자체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받고 뽑아내는 과정이고, 9,600원 자리가 아이러니하게도 상단 밴드죠. 자리를 막고 빠지는 가격권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주봉을 보고 가격대를 짚었는데도 특별하게 또 그 자리에서 지지가 나타나고 저항이 나타나고 맞죠. 다시 한 번 더 뽑아내는 거. 자, 상단 밴드 가격대에서는 단기적인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홀딩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 뭐예요? 홀딩 하시거나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 자리였지만 지금 흘러내리고 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저항 구간으로 부딪힐 수 있습니다. 대신 중요한 부분은 이 자리 60일선이 깨지는 자리를 좀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내일 당장 사시는 것보다는요, 이 종목을 일단은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셨다가 가격권역 자체를 9,200원, 9,300원대를 매수를 대응을 하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300원까지는 안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괴리가 이만큼 발생을 하면 중간에 여러 가지 지지선들이 다시 한 번 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안 내려간다고 보시고, 제가 볼 때는 9,200원에서 9,300원 선, 그렇게 공격적인 매수세로 대응을 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종목 상담 진행했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좋으셨습니까, 시청자님? 자, 손대성 멘트 어떠셨습니까? 여전히 그 개인 투자자 분들이 리스크를 좀 안고 간다라는 부분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칙을 따라가면 흔들리는 시장에서도 역시 뭐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 먼저 기억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 뭐 항상 열려 있죠. 종목 상담을 해드리려고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상당히 깔끔하신데요. 자, 그렇습니다. 내일도 더욱더 퀄리티 있는 고품격 선상클럽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까지 진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